여러분, 보통 조선시대 고전 소설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뻔한 권선징악이나 남성 중심의 영웅담 같은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번 해설에서 다룰 20세기 초의 한 놀라운 문학적 발견은 이런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고전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당시의 그 숨막히는 억압적 사회 구조를 진짜 뼈 때리게 꼬집고 있거든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사회의 부조리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대담하고 발칙한 기록이죠. 자, 그럼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 퍼묻혀 있던 20세기 초의 낡은 책 한 권이 당시 사회를 꽉 쥐고 흔들던 가부장적 규범과 남녀 이중잣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작품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세련된 스토리텔링으로요. 이 잊혀진 텍스트가 대체 어떻게 발굴되었고 또 그 안에 얼마나 파격적인 주장을 숨겨두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문학적 탐정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필사본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꿈의 구조, 주인공 영란의 험난한 고난, 새 여상을 옥죄한 가부장제의 굴레, 그리고 마침내 작가의 진짜 메시지까지 차례대로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잊혀진 유일본의 발견입니다.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리적인 책 자체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영남몽유록이라는 이 책,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전들은 판본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수백 년간 수많은 문헌 목록이 정리될 때도 철저하게 누락되어 있었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훌쩍 넘어서야 기적적으로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호되면서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을 발굴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유일무이한 책은 대체 언제 세상에 나온 걸까요? 연구자들은 이 책의 표지에서 아주 흐릿한 도장 자국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1922년 경상남도의 검사 합격증 도장이었습니다. 소설책의 웬 관공서 도장이냐고요? 그러니까 당시 누군가가 서류 이면지나 합격증 종이를 뜯어서 소설책 표지로 재활용했다는 뜻이에요. 종이가 엄청 귀했던 시절이라는 게 팍팍 느껴지죠? 덕분에 우리는 이 작품이 대략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타임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화석화된 꿈의 구조입니다. 이 작품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려면 작가가 기존의 문학적 룰을 얼마나 영리하게 부숴버렸는지 봐야 하거든요. 제목은 몽유록이잖아요. 보통 몽유록하면 하룻밤 꾸고 마는 짧은 꿈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주인공이 태어나서부터 쭉 이어지는 일생을 다루는 몽자료라는 장르의 거대한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작가의 진짜 천재적인 빌드업이 나옵니다. 뼈대는 몽자료인데 막상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깨어나는 그 환타지적인 요소는 싹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공이 겪는 이 참담한 비극이 그냥 아유 꾸몄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당시 여성들이 두 발 딛고 살아야 했던 뼈아픈 현실 그 자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아는 구운몽 같은 전통소설의 남자 주인공들은 어때요? 돈 벌고 권력 얻고 예쁜 아내들 여러 명 거느리고 아주 끝내주는 성공을 맛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여성 주인공 영란의 삶에는 그런 화려한 영광 따위는 1도 없습니다. 철저한 배신, 숨막히는 사회적 억압, 뼈아픈 고통, 이걸 온몸으로 다 때려 맞아요. 남성 중심의 영웅담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진리를 찾는 여성의 서사를 정면으로 내세운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세 번째 파트, 주인공 영란의 고난입니다. 이 시대가 여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몰아붙였는지 영란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영란은 16살에 변재영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빡빡한 유교 사회의 룰에 맞춰서 무려 4년이나 그를 오매불망 기다려요. 근데 돌아온 게 뭐다?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남자는 다른 길을 가버리고 영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20살이 된 영란에게 부모님은 다른 남자랑 결혼하라고 강요하죠. 하지만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놈의 룰 때문에 영란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강제 재혼을 피하려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란의 삶은 그냥 운이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지옥 그 자체입니다. 약혼자한테 버림받고 자기 위장 자살 때문에 부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사회는 계속 여성의 지조만 지키라고 목을 조르는 거죠. 결국 영란은 전통소설에 흔히 나오는 사랑의 결실 같은 달콤한 해피엔딩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진리를 찾아 떠나죠. 이건 무슨 종교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벼랑 끝으로 몬 세상으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파트, 새 여성과 하나의 굴레입니다. 이 소설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요, 이게 영란 한 명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가는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3명의 여성을 등장시켜서 당시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 덫이었는지 고발합니다. 배신의 정면으로 맞섰다지는 당찬 주체성의 영란,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려고 자기 가족마저 저버리는 극단적 희생의 아이콘 노비의 딸 옥랑,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며 가부장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남씨까지. 대응하는 방식은 다 다르죠?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주체적이든 희생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이 세 여성 모두 여성의 지조라는 거대한 철창 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현실이죠. 드디어 마지막 파트, 조선사회의 판을 뒤집은 작가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앞서 그 길고 끔찍했던 고난의 서사를 왜 깔아두었을까요? 이제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영란이 불교에 귀한 건 표면적인 결말일 뿐이에요. 작가가 서사 전체를 빌드업해서 진짜 멱살 잡고 요구한 건 다름 아닌 남성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여자가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지조를 지켜야 하는 사회라면 너희 남자들도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신혜를 지켜라. 이거죠. 신뢰와 충실함이 여자 혼자 짊어지는 일방통행이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담한 논리 아닌가요? 심지어 소설 맨 마지막 장에서는요, 작가가 아예 소설 밖으로 튀어나와서 독자들한테 다이렉트로 경고를 때려버립니다. 남자들의 정욕인 호색, 그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실신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일침을 가하죠. 무려 100년 전에 쓰인 고소설의 팩트 폭행이 오늘날 남녀관계의 이중잣대를 꼬집는 그 어떤 현대적 비평보다도 훨씬 날카롭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한 세기 전 먼지 쌓인 책 속에 무명 작가가 그 숨막히는 이중잣대를 향해 이렇게 날카로운 돌직구를 날렸잖아요. 그렇다면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체중계는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아주 강렬한 생각거리로 남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문헌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